너무 넓은 사업 영역을 업무 진행은 수직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직업적으로 매일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코칭을 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의외로 어느 정도 카테고리로 이제 묶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코칭하면서 만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스타트업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는 디테일이 아니라 기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지만은 그거의 원인을 파들어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성과자가 있다, 이게 스트레스다 라고 하지만은 왜 저성과자가 나왔느냐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회사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관리자와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안 좋은가를 또 파고 원인을 하다 보면은 결론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회사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더 집중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거는 자율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무에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지향을 하잖아요. 예, 전 동일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지만은 업무 진행은 수직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절차에 맞춰서 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은 열린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지향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회사의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 젊은 스타트업들은 이런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할 권리를 위해서 신호등을 뽑아버리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등의 역할에 규제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은 어떤 규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 타이틀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율이 없어서 망한 회사는 제가 못 봤어요. 예. 근데 대부분은 규율이 없어서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은 반드시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만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방향성만 일치시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의 창업자가 만든 회사의 철학이 있고, 또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 갖고 있는 회사의 전략 방향이 있어요. 또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렬이 돼도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화장품 회사인데 회사 자체는 친환경을 진행하는데 패키지 팀에서는 과대 포장을 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는 회사의 가치관이 내재화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럴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항상 회사의 방향이랑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돈은 기업 활동의 피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돈 얘기하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돈 얘기하면은 좀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은 기업 활동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떨까요? 살 수가 없죠.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목표 지점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될 기름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기름도 안 넣고 우리가 부산까지 가겠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 뭐 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이런 데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벌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좋은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회사 자체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돈을 건강한 방식으로 잘 벌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5번째 뭐냐면 화살은 2개인데 5개의 관역을 맞출 수 없다라는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리소스. 그리고 관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 영역이에요. 우리 회사에 인원이 뭐 3명, 4명 밖에 없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20대부터 40대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저기를 사업을 하겠다. 자, 어떻게 들리세요? 와, 시장이 넓으니까 굉장히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사업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 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듯이 굉장히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야 될까 말까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화살이 3개가 있어요. 근데 3개를 가지고 관역 10개를 맞춘다? 맞출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근데 만약에 관역 하나만 맞춰도 돼. 그럼 화살 2개가 빗나가도 하나만 맞아도 관역이 맞추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넓은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회사의 목적과 비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진입을 할 것인가, 그 타겟팅 전략, 이걸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STP 전략 얘기하면은 이거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고 너무 이론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6번째로 유통 네트워크는 절대 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랑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상이 있고 제조사가 있고 총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제 고객한테 가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형 유통사의 경우 굉장히 사실 많은 유통 마진을 떼갑니다. 뭐 적게는 30%부터 크게는 이제 한 50%까지 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뭐 특히 어떤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이런 데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항상 문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제작도 하고 자사몰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에 비춰서 말씀 보자면은 유통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CS도 하고 이게 스타트업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제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분업을 할수록 더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조면 제조, 유통이면 유통, 마케팅이면 마케팅 하나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사실 맡기는 게 효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주문 생산 방식은 사치품에나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제조업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제조 스타트업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재고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유지하면은 그 뭐 물류비도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그때 제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왜 재고를 유지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제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MOQ라고 그러죠. 초도에 제작하는 그 양과 제조 단가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수록 당연히 원가가 이제 줄어들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객들의 니즈 중에 받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사람들 후기 보면은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제품을 주문을 했는데 뭐 한 그 다음 주에 왔어. 이러면은 오늘날에는 고객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은 뭐 이틀이나 3일이면 요새 다 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문을 받고 그때 생산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방식은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나 고관여 상품에서나 강한 필요하지. 뭐 리테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주로 하는 실수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할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